부탁해.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언 2년이 되어 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 가까스로 적응하며 견뎌 갑니다. 그럼에도 이 와중에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푸른 가을 하늘입니다. 요즘 초미세먼지 또는 황사라는 말을 잠시 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난히 파란 하늘이 들어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몰고 오는 10월의 마지막 주.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점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로 마음의 안정을 바라면서 저희 힐링을 부탁해 오늘 또 청취자님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가을 아침. 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청취자님들 가을을 느끼고 계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홍룡아 송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가을을 느끼고 계시나요?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서 네.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어요. 나무들도 서서히 가을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들판에는 잘 익은 벼들이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고요. 반듯한 논보다 겹겹이 쌓인 구불구불한 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이 가을을 맞아서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는 고구마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구마 이거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건데 두 분은 어떠세요? 아, 달달한 고구마 정말 맛있죠. 저는 해남에서 재배하는 노란 마약 고구마를 해마다 주문해서 먹고 있답니다. 아, 마약이요. 이름이 정말 네. 대단하네요. 고구마 진짜 좋죠. 저도 고구마 아주 좋아해요. 아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네.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군고구마는 맛이 아주 일품이죠. 그래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실 그 예전에는 맛있다고 먹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고구마에 대해서 또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새삼 고구마가 또 사랑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동안 두 분 알고 계셨던 거, 고구마에 관한 내용이랄까? 이런 거 있으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다고 알고 있어요. 네. 고구마는 또한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네. 간편식으로 사랑받기도 하고요. 그래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공익과학센터 CSPI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말하기를 그 최고의 음식 10가지 중에 단연 첫 번째로 고구마를 꼽았다고 해요. 오, 진짜요? 네. 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촌, 유명한 일본의 가고시마 아시죠? 네. 네, 이곳의 그 많은 노인들이 고구마를 장수의 비결로 또 꼽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 고구마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식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잖아요, 고구마가. 그렇죠. 예.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감자와 고구마가 쌀을 대신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옛날에는 쌀 대신 고구마가 주식이라 네. 주로 고구마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단지 주식을 대신하던 구황작물에서 이제는 웰빙 건강식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고구마. 오늘 도대체 뭐가 좋은지 또 고구마의 효능은 뭔지 나아가서 의학적인 효능 어떻게 먹는 게 효과적인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기로 해요. 네. 좋습니다. 네. 고구마 이제 제철이잖아요. 사실 저도 어제 고구마 한 박스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의미 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고구마의 효능 어떻다고 알고 계신가요? 고구마는 탄수화물은 많지만 네. 그 대신 지방은 적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미네랄과 비타민, 각종 A, B, C, D 및 칼륨에다가 마그네슘까지 몸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으네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도 변비 치료인데요. 어떻게 하세요, 두 분? 고구마 껍질? 저는 껍질은 안 먹는데요. 껍질 벗기고 먹는데요. 아, 두 분 다 벗기고 드시는군요. 네. 예. 그런데 바로 그 껍질째 먹어야 섬유질이 더해서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고 해요. 아, 네, 왜 우리 생고구마 잘랐을 때 하얀 진액 나오죠? 맞아요. 네, 보셨죠? 네네. 그 성분이 야라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성분이 변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야라핀이 들어있는 식품은 무조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좀 갈수록 자꾸 예민해지거든요. 두 분은 대장 건강하신가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종합 진단을 받고 있는데 작년 검사에서는 작은 용종 2개가 발견됐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대장 네. 건강을 위한 식단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물론 작심 한 달이죠. 안 됩니다. 노력하세요. 네, 저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음. 좀 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채라든지 네. 굴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네네. 이제부터 좀 더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고구마에 칼륨 함량이 높다고 해서 네.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도 참 좋다고 해요. 순이님은 어떠세요? 배변 활동에 좋으니까 당연히 피부 미용에도 좋겠죠? 네, 정확하십니다. 고구마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륨이 특히 많다고 해요. 이 칼륨이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또 배출시키고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그 고구마의 식물성 섬유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적절히 유지시켜준다고도 합니다. 정말 기특하죠? 예? 아까 그 순이님 피부 미용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장과 피부는 상태가 같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장이 편안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피부에 탁월한 비타민C, 이거 여자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C가 고구마 한 개로 하루에 필요한 양이 충족될 정도라고 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그 주변에 보면 비타민C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립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알았지만 청취자님들 하루에 고구마 한 개면 비타민C 충분합니다. 우와. 정말요? 네네. 그리고 이 고구마가 더더욱 그 효과적이라는 게 원래 그 비타민C가 열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고구마 속에 비타민C는 가열을 해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에 강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그 껍질 얘기했는데요. 이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순이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 예방과 피부 미용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고구마 사랑이 깊어만 갑니다. 그런데 이 효능 중에서 정말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랄 거를 알게 됐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암에 좋다는 거 고구마가? 정말요? 네. 저 몰랐어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그런 건가요? 고구마가 항암 효과도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네. 사실이에요. 저도 뭐 효능 하면서 이렇게 또 암까지는 정말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고구마가 호박, 당근과 함께 그 폐암을 예방하는 3대 적항색 채소로 꼽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채소를 합해서 하루에 반 컵 정도 즙으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그 껍질 얘기했는데 이 껍질이 정말 알토라는 게 껍질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이 성분이 이암과 폐암을 예방한다고 해요. 특히 이 베타카로틴이 노란색을 띠는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호박고구마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 맛있는 노란색 고구마. 네. 거기에 이 항암 효과가 좀 높은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색 고구마 아시죠? 네. 네. 이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정말요? 네네. 일단 이 고구마 정말 제철인데 우리 다 함께 좀
많은 효과를 누려보기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좋은 고구마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드세요? 저는 에어프라이에 구워서 먹어요. 그래요, 에어프라이기. 네. 저도 편하게 에어프라이 사용하다가 네. 촉촉한 수분이 좋아서 찜기에 쪄서 먹는 걸 좋아해요. 네. 각자 취향이 다르신데요.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정말 껍질 인기입니다. 자꾸 강조를 하고 싶어요. 껍질째 드시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고구마에는 이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A,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흔히들 고구마 이파리 다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예, 이 잎과 줄기에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말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게 고구마더라고요. 예전에 시어머님이 볶아주시던 고구마 줄기 반찬을 참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고구마 줄기 엄청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고구마 잎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정말 새삼스럽더라고요. 많이 궁금하시죠? 네. 깻잎처럼 찌기도 하고요. 아. 전도 부치고요. 또 심지어 장아찌도 담고 이렇게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그 엄마가 담가주시던 고구마 줄기김치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고구마 줄기 껍질 까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어떻게 하면 좀 쉬울까요? 아이고, 저는 줄기를 까서 요리하는 여인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껍질을 까보지 못해서 모르겠는걸요. 아이고,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좀 배워볼까 했는데, 정말 그래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먹는 방법, 왜 요즘은 아까 손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프라이기들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고구마는 이 튀기거나 구워 먹는 것보다 용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혀서 먹는 게 훨씬 소화가 잘 된다고 해요. 네. 익힌다 하면 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쪄서 먹는 거겠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그리고 그 고구마 먹으면 가스 차는 기분 들잖아요. 어때요? 좀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네. 그게 바로 그 고구마 속에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 속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속이 부글거리거나 가스가 차고 이런 그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럴 때는 펙틴이 풍부한 사과 네. 또는 뭐 동치미 이런 걸 드시면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옛날부터 이 고구마 먹을 때 또 김치랑 같이들 먹었었잖아요. 조상님들의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치는 고구마 속에 그 칼륨이 김치의 그 짠 요소를 조절해 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시고 김치랑 맛있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참 조상님들 지혜로우시네요. 네. 고구마만 먹으면 좀 네. 사실 퍽퍽하고 가슴이 먹먹해서 잘 안 넘어가는데 네. 그럴 때 김치랑 먹든가 아니면 그 동치미 국물과 먹으면 이렇게 술술 잘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참 지혜로우시네요, 우리 조상님들. 그렇죠. 저는 언젠가 자동차 내에서 고구마를 먹다가 네. 목이 메워서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것을 생각해 보면 김치나 동치미 국물과 함께 먹는 우리 조상의 지혜 네. 정말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철을 맞아서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고구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한 건강, 청취자님들께서도 제철 음식 많이 드시고 아름다운 가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용화님, 순이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15B가 부릅니다. 수필과 자동차. 이번 코너에서는 똑같tango 대표이신 문혜리님 모시고 또 탱고 음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에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탱고 음악 악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듣기에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알프레도 데 안젤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정말 여러 악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들려주실 알프레도 데 안젤리스 이분 또 참 궁금해지네요. 어떤 악단일까요? 네, 알프레도 데 안젤리스는 아르헨티나 탱고 음악의 작곡가이고 피아니스트인데요. 또 오케스트라 감독이셨어요. 1910년 11월 2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의 아도르게에서 태어났어요. 네. 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 이론과 화성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탱고 음악가들이 어릴 때부터 탱고 음악에 접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도 아주 어릴 때부터 또 악기를 연주했고요. 또 어릴 때부터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기에 어리다고만 생각되는 아이들인데 탱고 음악을 연주했던 그 유명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음악 분야는 아니어도 여러 면에서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까 하고 좀 고민했던 생각들이 나네요. 네. 부모님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고 후에 음악가로 활동하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뚜로일러처럼 또 그래요. 우연히 예. 탱고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가가 된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 어떤 계기로 어떠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든 어린아이들의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음악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그 부모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참 엄마 마음은 늘 아쉬움이 남곤 하죠. 그럼 그 알프레도 데 안젤리스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네, 그 시대에는 탱고 음악이 처음에는 많이 연주되진 않았었어요.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탱고 음악만 연주한 게 아니라 네. 폭스트루트, 폴카, 파소도블레, 콩가, 룸바 이렇게 다른 장르의 연주를 하면서 그 중간에 탱고곡을 연주하곤 했답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프란시스코 까나로 또 오스발도 프레세도 악단도 다른 장르의 음악과 함께 탱고를 연주했어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리듬이 강조된 강력한 탱고 음악을 연주한 악단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 다리엔소 악단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네요. 네. 그 다리엔소 악단이 등장한 후로 또 젊은 사람들도 탱고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때가 바로 탱고 음악의 황금기죠. 근데 그 탱고 음악의 황금기에 데 안젤리스는 춤을 강조한 오케스트라로 활동했답니다. 그럼 우선 우리 데 안젤리스의 음악 한 곡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그래요. 알프레도 데 안젤리스의 탱고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도 데 안젤리스 악단입니다. 미 돌로르. 네, 데 안젤리스의 음악 잘 들었습니다. 그분의 음악 활동 이야기 계속 해주시겠어요? 네. 데 안젤리스는 탱고 춤을 강조한 오케스트라 그룹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춤을 강조한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예술적 가치가 또 결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근데 오히려 탱고 춤을 고려한 음악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편곡 네. 그리고 또 실제 몸을 움직이고 또 둥글게 홀을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현장성을 더 배려했다고 할까요? 탱고 춤은 제자리에서 추는 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넓은 홀에서 원 모양으로 그 주위를 원의 주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네. 돌면서 추는 춤이거든요. 이것을 론다를 지키면서 춘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탱고 춤은 론다를 지키는 예절도 또 알아야 됩니다. 아, 론다를 돌면서 추는 춤. 참 아르헨티나 탱고 춤은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사람들이 둥글게 원을 돌면서 진행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상상되네요. 멋있습니다. 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에 맞게 탱고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했다니까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죠. 네. 탱고 춤을 추는 저희는 그 음악 때문에 또 행복하고요. 네. 데 안젤리스는 춤의 효율적인 그 리듬 처리 또 멜로디를 세심하게 존중해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곡에 가수를 포함시켜서 또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어요. 아, 네.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또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두 명의 가수가 같이 부르는 이 부분을 들으면은 음악이 참 조화롭고 네. 또 그 하모니가 사람들의 감동을 굉장히 주는 그런 부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춤을 추고 싶어서 몸을 움직이게 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 어떨 때는 눈물도 나기도 해요. 아, 그래요. 전에는 그 춤은 춤 자체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탱고라는 춤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예, 그 음악의 매력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탱고를 한번 시작한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탱고 자랑을 했나 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더 탱고를 제가 알리고 싶어 하는데요. 데안젤리스는 그 엑토르 무레아, 프로레아 루이스, 그리고 카를로스 단테, 훌리오 마르텔, 또 후안 카를로스 고도이와 같은 아주 좋은 가수를 선택해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탱고 음악, 또 춤을 위한 탱고곡을 480여 개를 녹음을 했고요. 또 그의 그 연주한 그 음악 때문에 저희는 또 행복합니다. 그럼 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번에 추천해드리는 곡은 넓은 홀에서 론다를 돌면서 탱고 춤을 추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탱고 음악 이야기 이렇게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탱고 음악의 황금기를 빛내준 알프레도 데 안젤리스 곡 들어보겠습니다. 알프레도 데 안젤리스 악단입니다. 프로레스 델 알마. 음악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용산에서 황인성 님이 보내오셨는데요. 지나간 날에 아련한 추억을 소환하는 사연입니다. 코스모스가 피면 맑고 푸른 하늘, 눈부신 가을 햇살이 가득한 고향역에는 지금쯤 철길가에 코스모스가 한창이겠지. 고교 시절 가을 오후 어느 날 서울로 가는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활짝 핀 코스모스를 구경하려고 책가방을 잠시 플랫폼 의자에 내려놓았다. 하얀색 블라우스, 검정 치마에 단발머리 여고생 서너 명이 소리 없이 스치더니 가방이 없어졌다. 이내 눈치채고 달아나던 무리들을 뜀박질로 뒤쫓아 다시 가방을 찾았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 장난치며 시치미 떼던 그 소녀 길재는 새를 쫓아 하늘나라로 떠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지도 오래전 일이다. 어린 시절 꽤나 유난하고 개성이 강했던 길재는 나의 어린 마음에 범접 불가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태권도 상등급의 검정띠라고 아이들 사이에선 놀림을 받곤 했었다.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특히 눈썹이 진하고 눈이 커서 눈을 크게 뜨면 무섭기까지 했었나 보다. 가을 이맘때쯤 피는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코스모스. 그 중에 짙붉은 코스모스를 보면 먼저 떠난 길재의 커다란 눈망울이 스치운다. 신청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 파사입니다. 네, 힐링을 부탁해 마지막 코너 저희 문화소식지기 이영미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명디님 잘 지내셨죠? 네. 아, 못 뵌 지 한 달이 된 것 같네요. 아, 정말 세월 너무 빠르죠? 네네, 너무 네. 빠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서요. 예, 한 달이 그러셨군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정말 돌아다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아, 그러게요. 예, 분명히 재미난 소식, 즐거운 소식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네. 명디님,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 하면 떠오르는 그룹 혹시 있으세요? 아, 그럼요. 방탄소년단. 아, 유엔에서 멋지게 그 연설하던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던지. 맞죠? 방탄? 아, 네, 맞습니다. 바로 알아맞히는데요. 네. 그럼 콜드플레이라는 세계적 랍 밴드는 아시나요? 아, 오늘 퀴즈 시간인가요? 네네. 그러면 아주 유명한 그 영국의 락밴드라는 거, 예, 저도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명디님께 즐거운 소식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네. 바로 방탄소년단과 네. 콜드플레이의 콜라보 소식입니다. 와, 기대됩니다. 네,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 탑인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방탄소년단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유명 뮤지션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룹 1위로 방탄을 꼽았거든요. 정말 당연하지요. 네네. 그러면 그 중에 한 팀이 혹시 콜드플레이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메인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방탄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자 곡이 완성되자마자 협업을 하기 위해서 네. 한국에 방한하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네네. 오.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네. 예, 검열 다 받아야 되고 자가 격리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다 하시고 방탄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이 정말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진짜 이게 애국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명디님, 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현재 세계적으로 K 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네. 예, 방탄이 콜드플레이 멤버 4명에게 이번에 개량 한복을 선물을 했대요. 네, 근데 같이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어서요. 네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량 한복이라는 키워드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한국 문화, 한국 음악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이 정도까지 인기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네요. 네, 저도 참 네. 뿌듯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노래가 나온 지 2주 네. 만에 미국 빌보드 아시죠? 그러면 네, 빌보드 핫백에 네. 1위를 차지했답니다. 대단합니다. 이 진짜. 나오기만 하면 요즘 1위입니다. 그래요. 정말 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노래 먼저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콜라보한 노래 바로 My Univers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콜라보한 음악입니다. My Universe. 정말 노래가 뭔가 웅장하고 신비로운 느낌이네요. 네. 명디님 뮤직비디오도 꼭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 뮤직비디오에는 홀로그램과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멋지게 연출이 되었거든요. 정말 세상이 이거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좀 어지러우시죠? 네. 예, 그렇긴 한데 새로운 게 너무 많다 보니 도리어 전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시니어분들도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여시고 흥미진진한 세상을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그 얘기하다만 K 콘텐츠 열풍 계속 얘기 부탁합니다. 네, 명디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시청 1위를 찍고 있거든요. 네네. 전 세계. 동남아가 아니고 전 세계. 네네네. 아. 요즘 아주 핫한데 네. 지상파 케이블 드라마는 아니고요. 네네. 땡플렉스라고. 네. 예. 이 땡플릭스가 제작비를 다 지원하고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이라는 OTT 플랫폼 드라마인데요. 네. 오징어 게임 요새 정말 핫한데요. 네네. 이 OTT 플랫폼은 또 뭔가요? 예, 좀 생소하시죠? 네네. 이게 오버 더 탑의 약자로 기존 범위를 넘어서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방송사가 아니고요. 네네.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맞죠? 네.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원래 저희가 은행하면 기업은행, 농협, 우리 많잖아요. 그렇죠. 지점들이 지점들이. 다 있고. 근데 요즘에 보면 온라인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땡땡뱅크 이런 거 많잖아요. 걔들 보면 지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OTT도 방송사가 없어요. 주파수도 없어요. 아하. 예, 인터넷 기반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을 스트리밍 서비스 할 수 있게 되고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네. 오직 인터넷으로만 콘텐츠를 보여주는 서비스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땡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벌써 5년이 되었거든요. 어느새요. 예.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네네. 작년 한 해 동안 네. 한국 시장에서만 벌어들인 매출이 무려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네, 엄청나죠. 네. 예,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라서 세계적인 공룡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땡플릭스가 선점하고 홍영이도 성공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여튼
제작비 전액을 다 대고 만들어진 좀비 드라마 킹덤이라든가 네. 송중기, 김태희가 나와서 흥행물을 했던 승리호라는 영화도 엄청난 매출을 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콘텐츠들은 전 세계적으로 뭐 1위를 찍진 않았어요. 아, 그런데 정말 저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또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처음 알았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네. 전 세계인들이 놀라겠는데요. 네. 저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쏙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애들 그냥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니까 네네.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예, 처음에 저도 네. 무슨 게임인 줄 알았어요. 새로 출시한 게임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엄청난 상금을 걸고 벌어지는 서바이벌 게임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요. 네. 우리들 어릴 때 했던 게임들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가 또는 구슬치기, 뭐 달고나. 아, 달고나. 네네네. 네. 이 오징어 게임도 그 우리 어릴 때 했던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소재는 참 되게 이렇게 순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게 이기는 사람들만. 이기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네. 지는 사람들은 다 죽는 살벌한 게임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네, 내용이 좀 잔인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네. 뭐 학부모님들은 아주 못마땅해 하시는데요. 이 드라마는 꼭 아셔야 되는 게 17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 지도를 꼭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정말 기생충이나 미나리 이렇게 영화에 이어서 드라마까지 우리나라 이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한다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저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희 나라가 콘텐츠 제작이 참 잘 만드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제작 상황이 어려웠어요. 제작비도 솔직히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제작자들이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꿋꿋이 제작을 해줘서 오늘날 이렇게 빛을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좀 살벌하다 보니까 나 이런 드라마는 좀 싫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은 됐는데 또 여기 땡플릭스에서 다시 방영을 하는 네.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예, 갯마을 차차차라고 아주 훈훈한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오징어 게임하고 1, 2를 이렇게 각축전을 벌리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나는 좀 이렇게 살벌하고 이런 서바이벌 드라마는 싫어 하시는 분이면 갯마을 차차차를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감성이 풍부하신 영미님 살벌한 그 오징어 게임에서부터 훈훈한 갯마을 차차차까지 많은 얘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들려주실 노래 있으실까요? 네. 참 아름다운 노래인데 네. 오징어 게임에 삽입이 되어서 되게 대조를 이뤘던 노래가 있어요. 네. 신주원의 Fly Me to the Moon. 아시죠? 네, 네. 이 노래 듣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달이 지나고 나면 남은 달력은 달랑 2장. 새해 첫날 세우셨던 목표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침의 웃음은 건강을 부르고 점심의 웃음은 화목을 부르며 저녁의 웃음은 피로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언제나 웃음 잃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끝인사 드립니다. 진행의 이명이었습니다. 신조원이 부릅니다. Fly me to the moon.